안녕하세요. 머리 씹는 의사 이선용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어린 친구들 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 한 5, 60대 이상 분들이 좀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모발 이식을 과연 몇 살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모발 이식이 몇 살에서 몇 살부터 해야 된다 이런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어쨌거나 우리 몸에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너무 어린 경우. 이제 저도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이 어린 학생 친구들이 저 탈모인가요? 저 여기 머리 더 심고 싶은데 이거 몇 모나 심어야 돼요?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미용이나 성형시술도 마찬가지지만 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외적인 부분에 손을 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땐 이쁘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너무 좁은 헤어라인을 만든다든지 또는 내 얼굴에 실제로 어울리지 않는 헤어라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성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라다 보면 얼굴형도 조금씩 변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선천적으로 한 부분에 머리가 없는 그런 선천적인 탈모나 또는 화상이나 상처나 이런 흉터에 의한 탈모인 경우는 그 외모에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사춘기 때 많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어떤 재건의 개념에서 이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해서 심어놓은 모발이 죽거나 안 자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심어놓은 모발은 계속 자라고 또 빠져도 또 자라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조기에 탈모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20살 정도 전후에 탈모가 시작되는 분들이 있고 또 꽤 빨리 많이 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경우지만 이런 경우에는 약을 좀 빨리 먹기 시작해서 탈모가 더 진행되는 걸 좀 막는 게 우선이지만 그래도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제가 실제로 이식량을 너무 많이 잡거나 이마를 너무 많이 좁히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지금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 상태 또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날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내가 약을 지금부터 잘 먹을 수 있는지 또 약을 내가 잘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당장 어떤 이마를 좁은 이마, 예쁜 이마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후두부의 모발을 사용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이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고령의 경우,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에는 사실은 고령의 기준이 좀 애매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60세면 고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60세면 어디 가서 무슨 할아버지 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젊은 시대가 된 거죠. 실제로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제가 이식하는 분들 중에는 60대 분들도 많고 70대 분들도 있어요. 특히 어떤 사회활동이나 좀 열정이 있으신 분, 내 외모를 좀 더 신경 쓰고 좀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떤 사회활동 하고 싶은 분들이 연세가 이제 많다고 해서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내 외모가 당연히 멋져 보여야 당당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후두부의 모발이 어느 정도 이식에 필요할 만큼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식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연세가 들면 후두 두피가 좀 단단해지는 그런 좀 원인 불명의 이 섬유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모발 이식을 할 때 채취할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령이 조금 더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을 많이 수술 경험해본 의사한테 해야 문제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비절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는 이만큼 탈모가 많이 진행됐는데 젊었을 때부터 탈모가 와서 근데 뒷머리에서는 뽑아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다 채울 수 없지 않느냐 이러신 분들은 콧수염이나 턱수염 등의 채모를 부족한 만큼 이용해서 이식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전신 건강 상태도 수술하기 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돼요.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잘 관리만 되면 되는데 현재 당뇨나 혈압 같은 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태여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여서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상태다 하면 이 원처 전신질환을 수술하기 전에 관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고생도 덜 하시고 부작용도 덜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드시는 약 중에 이제 수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들, 흔히 얘기하는 피를 묽게 하는 약, 아스피린 같은 거 있죠. 그런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은 또 수술 전에는 잠깐 끊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신 상태를 수술하기에 무리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뭐 연세가 많던 아니면 적던 수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탈모와 모발이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 얻어가셔서 등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